월맹으로 물러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대로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월맹 정규군 20만이 월남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군만 빠지고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2년 뒤에 총공세를 펴가지고 한 달 만에 간단하게 월남을 먹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전략이죠. 북한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게 월남 평화협정 전략입니다. 즉 평화협정 이야기를 통해서 북한은 핵무기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주한미군은 물러나게 하든지 무력화시키고 남한의 종북 세력은 더 키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먹겠다는 장기적인 전략입니다. 북한의 대남 전략은 6.25가 끝난 뒤 지금까지 한 번도 기본 노선이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이런 또 헛소리를 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또 배운 무식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체제 유지는 남한을 공산화시켜야 가능한 것입니다. 한국이 있는 한 북한의 체제 유지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공산화를 시키는 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지 체제 유지를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은 핵무기를 통해서 주한미군을 무력화시키고 종북 세력을 더 키우고 첫째는 북한의 대남 전략은 제1순위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보안법 폐지예요.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서 남한에서 공산당이 공식적으로 활동하도록 한다. 그 공산당이 정권을 잡도록 한다. 하는 것이 줄기찬 목표입니다. 줄기찬 목표예요. 그런데 민주당도 국가보안법 폐지, 진보당도 국가보안법 폐지, 작년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 국가보안법이 있어가지고 생활에 불편한 거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 가서도 꼭 이런 질문을 하는데 아직 손든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생활이 불편하지 않는데도 그 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정보가 들어오든지 누구 지령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6.25를 경험해 봤습니다. 6.25 때 왜 졌다고 생각하느냐? 미군이 들어왔다. 두 번째는 한국에 있다고 생각했던 20만 명의 남노당이 굴기하지 않더라. 들고 일어나지 않더라. 왜냐? 그 전에 48년에 국가보안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승만 정부가 그 사람들을 다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보도연맹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를 해야 우리가 이기겠구나. 쉽게 말하면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서 종북 세력을 강화시키고 핵 개발을 해가지고 한미동맹을 폐지하면은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김일성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황장엽 선생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을 양반이 쓴 갓에 비유를 했어요. 갓을 묶는 두 개의 끈이 있습니다. 하나의 끈은 한미동맹, 하나의 끈은 한일 우호 관계다. 이 갓을 잘라버리면 바람에 갓이 날아간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유통일로 해야 됩니다. 자유통일을 해가지고 인류국가라고 했고요.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자유통일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적화통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핵 문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갖지 못한 두 개의 무기를 어떻게 해체시킬 것이냐 하는 것도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간단해요. 북한의 핵무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핵을 개발하는 방법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핵은 핵으로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강도가 총을 들었다. 나는 칼밖에 들지 않았다. 그럼 칼하고 총과 대결이 되느냐? 게임이 안 되죠. 이런 관계를 어려운 말로 비대칭 관계라고 그래요.
비대칭 관계는 게임이 성립이 안 된다. 싸울 필요도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든지 적군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반드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게 불변의 원칙입니다. 미국이 핵개발을 하니까 소련이 핵개발했어요. 소련이 핵개발을 하니까 영국이 했습니다. 프랑스도 했습니다. 중국이 소련의 위협을 느끼고 64년에 핵개발을 했습니다. 인도가 접경이고 국지전을 통해서 중국군한테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인도가 핵개발을 했습니다. 그 가난한 인도가 74년에 인도가 핵개발을 하니까 인도하고 원수가 되어 있는 파키스탄이 했습니다. 파키스탄이. 북한이 핵개발을 했는데 한국에서 우리도 핵개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해요.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면 남한테 묻지 말고 자기한테 생각해 보면 왜 그러느냐. 제일 큰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미군이 있으니까. 미국이 있으니까. 자,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한다고 그러더라. 미국이 있으니까 핵개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미국이 제공한다는 이 핵우산, 이거 믿을 수 있느냐? 하고 한번 또 검증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을 수 있느냐? 북한이 머지않아 핵미사일을 배치를 한다. 김정일이가 포탄을 누르면 7분 안에 서울에 떨어집니다. 7분 안에. 그것을 요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가진 기술로도 완벽한 요격, 차단은 불가능해요. 그럼 7분 만에 떨어집니다. 핵무기가 서울 상공에 몇 개가 터졌다는 것은 한국의 경제력이 마비된다는 뜻이죠. 그게 바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 간단한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막겠느냐? 미국이 핵폭탄을 써야 됩니다. 미국이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서울을 공격하면 우리는 평양을 공격하겠다. 핵무기로 공격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되고 이걸 북한 정권이 믿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당할 것이다. 믿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만약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로 공격하면은 우리는 뉴욕을 핵미사일로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미국 사람이 이렇게 고민할 겁니다.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느냐? 있겠습니까?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뉴욕을 포기할 자신이 있어야 그 핵우산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때 미국 여론이 그렇게 할까요? 할지도 모르죠. 그건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의 생존을 의지할 수는 없는 거죠. 바로 드골 대통령이 그래서 프랑스가 독자적 핵무장을 한 이유인 것입니다. 파리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뉴욕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우리가 별도로 핵무기를 만들어가 파리를 때리면 우리는 모스크바를 때리겠다는 정도의 억지력을 갖고 있어야 소련과 대화가 된다. 소련과 상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독자적 핵무장을 했던 것입니다. 북한은 프랑스나 영국처럼 약속을 지키는 나라가 아니죠. 깡패죠. 조폭이죠. 예측 불가능합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갖고 있는 핵무기는 안전해요. 그러나 독재국가, 저런 불량국가가 갖고 있는 핵무기는 매우 위험합니다. 오늘이라도 사용하려고 할 때 말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생존을 정신병자 같은 김정은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망하고 흥하고 하도록 맡겨놓고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상쇄시켜버리는 이런 전략으로 가지 않는 한
거기에 대한 우리의 핵무기를 개발할 실력이 있어요. 핵무기를 개발해야 될 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없는 게 있죠. 아직 국가적인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다. 권리는 NPT라는 이 조약이 있습니다. NPT 10조에 NPT를 탈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어떤 나라가 핵 문제로 인해서 가장 큰 국가적 위기가 닥쳐온다고 판단했을 때는 3개월 전에 통보하고 NPT를 탈퇴할 수 있다.